상담 받는 거는 여러 곳에 해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한두 군데를 정확하게 좁혀놔야 돼요. 여러 군데 다 연락을 해놓으면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요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 파마를 한 아줌마가 어저께 돌아다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부동산에서 어제 파마한 사람 왔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번에 온 사람도 파마를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는 물건 되게 많은 부동산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거래를 정말 잘하는 부동산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좀 사고 싶은데, 자기는 급매로 계약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급매가 나왔을 때 자기한테 연락이 온 적이 별로 없고, 연락이 와도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계약을 못한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급매는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급매 연락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경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되게 공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나 낙찰가액을 써가지고 넣은 다음에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경매를 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매물, 그리고 가격이 좋은 그런 매물들을 잘 낙찰을 받는데, 실제로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계속해도 못 받거나 아니면 안 좋은 걸 낙찰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급매도 비슷해요. 급매도 맨날 사는 사람들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급매를 잘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급매를 잘 잡는 방법 전에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동산도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약간 양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막 시작하셨던 분들이 무조건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무조건 연락을 다 해줘요. 자기한테 연락을 줬거나 연락처를 줬거나 이런 조건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급매가 나오든지 매물이 새로 나오든지 무조건 연락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급매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보통은 신중한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 이상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 부동산들은 급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요. 이 매물을 누가 계약을 할까? 라고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급매물이라는 게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연락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이 퍼져나가면은 사실 내가 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나랑 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급매가 들어오면요, 연락할 만한 사람을 신중히 골라가지고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크게 방법으로 얘기하면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상담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주진 않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물 그냥 계약을 하고 거래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손님인 척하고 연락하는 부동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다른 부동산의 매물을 빼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부동산들은 전부 다 의심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뒤통수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기분도 안 좋고 막 되게 화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이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방문을 하거나 그 뒤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다, 아니면 내가 갭투자다, 아니면 내가 월세 수익형을 좀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상대방에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괜찮고요, 전세도 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저 사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저분은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부동산이 판단을 하고 연락을 줍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들은요 좀 의심이 많아요. 일단 사기꾼들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속이고 싶다면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실 거짓말을 잘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거고, 세 번째는 지역당 한두 곳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한두 군데 부동산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상담 받는 건 여러 곳에서 다 해도 됩니다. 상담 받는 거는 여러 곳에 해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한두 군데를 정확하게 좁혀놔야 돼요. 여러 군데 다 연락을 해놓으면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요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 파마를 한 아줌마가 어저께 돌아다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부동산에서 어제 파마한 사람 왔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번에 온 사람도 파마를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이 퍼질 수 있잖아요. 내가 금매를 얘기했는데 온 동네 다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한두 곳만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는 여러 곳에 가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한두 군데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곳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곳에 꼭 계약을 하고 싶고요, 다른 곳이랑은 연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물건 되게 많은 부동산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거래를 정말 잘하는 부동산이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한 다음에 한두 곳에 맡겨야지만 금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빠른 판단을 한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내가 빨리 계약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줘야 돼요. 금매가 나오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세금이나 금리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빨리 금매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깎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저 사람 사정이 급하니까 내가 사주면은 좀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매를 깎으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보통은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깎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연락을 했는데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가기 전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실거래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가, 혹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금액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내가 원하는 금액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저 이 가격이면은 그냥 안 보고 바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사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근데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괜찮고 이 정도 금액도 괜찮고 이 정도 금액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연락하기는 어렵거든요. 혹은 내가 연락을 했는데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다음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매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급매를 생각을 하는 거랑 부동산 입장에서 급매를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급매가 나오면은 일단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 생각하는 급매에 대한 기준들을 좀 알게 되면은 훨씬 급매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급매를 연락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